안녕하십니까. 이태복입니다. 경주마에 있어서 혈통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일반 경마팬의 입장에서는 이 혈통,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 경주 분석, 또 배팅에 어떻게 연계를 지어야 될지 이 점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제가 부경 해설방송을 하면서 저랑 같이 진행하는 김남우 의원이 저에게 자꾸 혈통 전문가다, 혈통에 대해서 조예가 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혈통에 대해서 좀 관심만 있을 뿐이지 깊이 있는 공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혈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해 드릴 거는 좀 없고요. 혈통 분석에 조예가 깊으신 강태성 의원을 모시고 전반적으로 혈통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현재 국내 경마계에 마사에서 시수마를 상당히 좋은 시수마들을 계속해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순서로 비카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철저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태성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일단 혈통이라는 부분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또 이 방송이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버벅거리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일반 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신마를 보다가 혈통이 궁금하거나 아니면 출마표가 나온 뒤에 좀 혈통 사항이 궁금하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 마사회가 제공하고 있는 말 혈통 사이트에 가서 이제 조회를 합니다. 하지만 좀 어느 부분을 좀 중요시해서 봐야 되는지, 그리고 혈통표 같은 걸 보면은 도시지 이론, 이런 닉스, 이런 좀 생소한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자, 전체적으로 이제 일반 경마 팬들이 혈통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고 싶다 했을 때 주안점으로 봐야 되는 그러한 요소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해주신다면? 일단 혈통, 신마를 분석해갖고 혈통을 본다 하고 했을 때 그것을 당장 데뷔전 우승을 하냐 못하냐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혈통 자체, 그러니까 일단 혈통을 분석하는 법을 키우시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길게 보시는 것이 이 혈통을 알고 공부하면은 분명 배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통을 볼 때 주로 이제 모마, 외조부마 이런 쪽을 좀 모계를 중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부계는 좀 특별하게 이렇게 차이점을 좀 발견을 못 하는데, 자, 제일 궁금한 게 저도 좀 아직까지 이해를 좀 못하고 있는데 도시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동서정벌, 요번에 정간배 우승했던 동서정벌 같은 경우 보면은 BIC, SP 이런 약자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숫자가 33600 이렇게 써 있고, 자, DI 수치가 3.0이고 CD 수치가 0.75, 근교 개수가 0.59%. 이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에서, 이러한 수치에서 우리가 그 마필의 능력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수치가 좀 있습니까? 일단 도시지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지 이론이라는 것은 이 세프드라스 불어인데 영어로 따지면 거의 칩드 레이스 정도 될 겁니다. 경주의 우두머리 그 정도 되는데 그 세프드라스로 지정된 마필들, 그러니까 후대에 아주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 시스말들을 대상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 시스말들에 대한 것을 이 도식화된 수치로 뽑아낸 겁니다. 그렇다면은 모계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반쪽짜리 수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그렇다고 할 수가 있죠. 모마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BIC, SP 이러한 이 수치가 쉽게 얘기해서 이게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겁니까? 아니면 낮아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이게? 아무래도 높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BIC B는 브릴리언트, I는 인터미디어트, C는 클래식. 한국 경마에서는 BIC 요수 세 수치면 통용이 되고 나머지 S, 솔리드, P, 프로페셔널 이런 거는 이제 30m 이상 되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같은, 죄송합니다.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많이 통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B로 갈수록 스피드적 특성이 있고 프로페셔널로 갈수록 스태미너적 특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 수치 같은 경우 9, 8, 13 이런 식으로 수치 자체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 혈통표 내에서 이 세프드라스
거기에 지정된 마필들이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은 뭐 BIC, SP 할 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랑프리나 2,300이지 뭐 최장거리 해봤자 2,000m인데 뭐 BIC, SP 같은 경우는 워낙에 장거리니까 뭐 이렇게 차치하고서라도 자, BIC가 뭐 336이다 그러면은 지금 C 수치가 6으로 제일 높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게 좀 거리적으로 보면 좀 장거리 적성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경주마의 능력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일반적인 공식이 대입이 가능하지만 국내산 경주마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획일적인 구분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수치가 높을수록 화려한 혈통표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그 혈통이 충돌만 일어난다면 아주 좋은 경주마로 태어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도시지 인덱스 DI 수치라고 합니다. 보통 도시지 인덱스나 CD 수치라고 합니다. 센터 오브 디스트리뷰션. 이 수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경주마들의 거리 적성을 파악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거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단거리 경주만 계속 뛰는 게 미국이고 뭐 말거리 적성이면 말거리만 경주에 계속 뛰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기준으로 봤을 때 수치가 뭐 3.0, 0.75 이렇게 예. 나와 있다면 예. 이 수치가 큰 게 뭐 단거리 적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수치입니까? 이게?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되죠. 왜? DI 수치가 4.0 이하는 1400 이상, 4.0 이상이면 1400 이하 단거리라고 봐야 되고, 뭐 0.84, 그러니까 CD 수치가 0.84는 맨 동일합니다. 0.84 이하는 역시 1400 이상의 말거리. 그러니까 국내 경주마들 말을 봤을 때 4.0, 0.84 이상이면 그러니까 그 기준 수치, 예. 기준 수치가 있으면 그 기준 수치 이상이면 좀 단거리 써? 그다음 이하일 때가 장거리 써? 4.0이었어요? 예, 그 기준 수치를 두고 어떤 기준 수치를 말하는 거죠? 만일에 DI 수치가 4.0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4.0보다 낮은 말이 있고 네. 그거보다 높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은 높은 게 장거리인지 낮은 그러니까 낮은 게 장거리 예. 거리 적성이 좀 길다 이렇게 낮아질수록 거리 적성이 길어지는 겁니다. 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그 다음에 하나 또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바로 이게 이제 신말 때부터 바로 능력을 발휘할 건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을 쌓아가면서 좀 늦게 대기만 성향이라 할까요? 뭐 조숙형, 만숙형 뭐 이러한 것도 이 혈통 수표상으로도 이렇게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대표적인 대부분 이제 빠른 스피드 있는 마필, 빨리 성적을 내는 마필을 선호하기 마련인데 국내 시스말들의 특성상 좀 일반적으로 좀 조숙형 시스말이 많은데 만숙형 시스말도 있다면 어떠한 시스말의 자마들이 좀 만숙형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더러블의 경주마의 발전 과정,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발전 과정을 오면 이제 경주마의 능력은 끝에 다다랐다. 발전할 수 있는 한계까지 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 한계까지 오면서 그 꾸준히 개량되어 와온 그것이 아무래도 이제 스피드적 특성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조숙형 마주들이 일찍 돈을 벌고 싶으니까는 2세 때부터 빠르게 경주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계의 시스말이든 한국의 시스말이든 거의 다 어느 정도 조숙성은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포를 하고 있고 다만 몇몇 만숙형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는 마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경주 시스말을 예를 들면 사쿠라 시킨 같은 경우 자마가 대제밀사하고 이번에 띄었던 말 같은데 무브먼트. 예, 네. 그 두 마필이 대표적으로 좀 생각이 나는데 좀 만숙형이다. 예. 앞으로 좀 날이 가면 갈수록 좀 더 걸음이 신장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신장이 된다기보다는 이 만숙형의 스타일 말 뜻은 일단 마체가 완성이 되고 힘이 차야 이제 경주에 적응을 한다.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그전에는 경주에 적응하기 힘들죠. 그렇다면은 뭐 혈통을 봤을 때 쉽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뭐 조숙형, 만숙형 크게 따질 필요 없다. 대부분의 국내 마필들은 조숙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두 번째로 좀 궁금한 게 이제 일반적으로 뭐 예상가들도 많이 쓰는 말인데 뭐 거리적성이 짧다, 거리적성이 길다 이러면서 어떤 특정 마필에 이제 뭐 승군을 했거나 아니면 거리를 늘려 나온다거나 이랬을 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멜번 컵 같은 경우는 뭐 3,200m인가요? 그렇게 최장거리로 실시하지만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랑프리만 2,300이지 거의 대부분 2,000m 이하의 경주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과연 혈통적으로 스프린트다, 마일러다, 클래식이다 이러한 단거리마다, 장거리마다 이러한 구분이 가능한지 그리고 거기에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마의 거리 적성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 적성에 맞는 거리에 출전을 하기 때문에 한국처럼 데뷔전을 1000m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 적성에 따라서 뭐 1700이든 1800이든 그런 경주에 나가기 때문에 분명 거리 적성이 중요한 하나의 판단 기준은 되죠. 다만 한국 경마 같은 경우는 경주마의 능력 평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1군에 갔어도 1군은 솔직히 1군 똥말이라든가 1군 뭐 최상위 말이라든가 능력 평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 거리 적성이 뭐 1800은 되고 1900은 안 되고 그렇게 획일적으로 구분 지을 수 없습니다. 그건 미국에서도 똑같습니다. 1800은 되고 1900은 안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뭐 거리 차가 크지 않고 그러니까 좀 단거리에서 뭐 1000, 1200, 1400까지 1400은 좀 힘들 수도 있고 한 1300까지는 월등한 능력을 발휘하던 말이 1800 가면은 뭐 전혀 힘을 못 쓰고 이런 케이스들은 또 가끔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경마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거리 적성이라는 개념보다는 스프린트냐 아니면 마일드냐 요 부분은 필요해 줘야 됩니다. 특히 스프린트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나라도 똑같고 미국도 똑같습니다. 1400을 벗어날 수 있지만 안 벗어나는 마필들. 왜냐? 1400 이하에서 잘 뛰기 때문에 그 경주만 계속 출전을 하는 마필들도 있고 그것을 못 벗어나는 마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하는 속된 말로 거리가 짧은 마필들, 그런 마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국내 경주마를 예를 들면 스미트 파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 1400m를 못 벗어나는 마필입니다. 그렇다면 좀 마사회가 좀 이 점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1군까지 올라갔는데 뭐 부경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 경주를 뭐 1군 1200까지도 편성을 해주는데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요즘 조금 단거리 경주가 가끔 들어가긴 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1군 말은 장거리 아니면은 뭐 출주 자체가 어려웠던 그러한 편성을 했는데 경주마의 특성을 조금 살려준다면 뭐 상위군도 단거리 경주를 좀 많이 편성을 해서 또 이 스프린트적 기질이 있는 그러한 마필들이 좀 유리한 경주도 만날 수 있게 그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겠네요. 물론 이 단거리 경주가 많이 편성이 되면 좋은 점이 경주가 굉장히 긴박감이 있습니다. 일단 1000m, 1000m든 1200m든 굉장히 긴박감이 있고 그리고 이 거리를 못 벗어나는 마필들 그러니까 안타깝게 사라지는 마필들 뭐 1800 가서 맥없이 무너지는 마필들을 다른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에서 달리고 있는 뭐 지존서라라든가 달리자 같은 마필 분명히 단거리 강한 여자 이런 마필들은 단거리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인데 안타깝게 거리가 늘어나면서 제 능력을 발휘를 못하고 있죠. 네, 상위군 단거리 하니까 좀 생각나는 말이 청파인데요. 제가 좀 경마에 한참 재미를 붙였을 때 외산 1군 1200m 대사경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 그 당시에 거의 뭐 도주마라고 할 수 있는 천지제왕, 그 다음에 뭐 신세대 이런 발빠른 마필이 많이 있었는데 청파는 추임마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석하시는 분들이 청파가 세긴 하지만 1200에서는 올라오기 전에 뭐 신세대 이런 마필이 끝내버릴 거다 했는데 그 경주 우승마가 추임마인 청파였습니다. 그게 좀 생각이 나고 하도 인상 있게 봤던 경주라 좀 생각이 나고요. 자, 그렇다면은 좀 궁금한 게 강 의원님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신마가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신마의 혈통을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주행 심사 모습을 보고 좀 관심이 가는 마필이 있으면 그 신마를 좀 찾아보는 그런 상황인데 강 의원님 같은 경우에 이제 신마가 나올 때마다 그 신마에 대한 혈통적인 판단을 하실 텐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또 어떠한 자료를 보면서 그 신마의 잠재력을 좀 가늠을 하는지
그 점이 좀 궁금하네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팩트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부마와 외조부 간의 결합에서 나온 자마들이 어떤 성적을 거두었나? 그 팩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고 외국 사이트 가서 찾아보기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뭐 아무리 관심을 가지더라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신마들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산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매가가 높은 마필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경매가가 높다는 것은 딱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체형이 좋다. 체형이 좋다. 그리고 모마가 좋다. 모마가 낳은 자식들이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목장적 평가. 그러니까 커오면서 목장적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 평가가 좋은 마필들이 대체적으로 경매가가 높고 그런 마필들이 잘 뜁니다. 또. 그리고 외산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틀리죠. 뭐 부마를 많이 따집니까? 외산마는?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따지지만 그걸 못 따지시는 분들은 일단 부마의 교배로, 스타트피라고 하죠. 교배로를 살펴보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일단 교배로가 뭐 6만 불, 7만 불, 10만 불 이렇다 이러면은 그 마필이 미국에서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1억이라는 되는 돈을 주고 교배를 시키는 거겠죠. 다만 이제 현역 시절 경제력이 월등한 마필들은 바로 실수말로 가면은 뭐 10만 불 이렇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이 안 돼 있죠. 바로 가니까. 네. 근데 뭐 3년 뒤에 자마들이 풀빵이면 쭉 떨어지니까는 대비 몇 년 안 된 실수말들의 경매가는 그렇게 상관은 안 하셔도 되고. 네, 참고로 그 외산 시스말의 교배력, 외산 시스말, 미국에 있는 시스말들, 그다음에 호주에 있는 시스말들, 이런 시스말들의 교배료를 조회해 볼 수 있는 데가 좀 제가 많이 이용하는 데가 뭐 블러드호스나 서러브레드 타임스, 그 스텔리온 코너에 가면 그걸 쉽게 조회해 볼 수 있게 돼 있고요. 뭐 현 시점에서 가장 비싼 거에서 뭐 1,000불짜리까지 뭐 다 한 번씩 조회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인터넷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에 가서 좀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실수말의 교배로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모마. 외산마의 경우 모마가 어떤 자마들 성적이 어떻고 또 이 모마들이 딱 한두번 교배를 하진 않잖아요. 여러 대 교배를 하는데 그 교배한 실수말들 상대 남편들이죠. 남편들이 어떤 능력 그걸 파악을 못하면은 남편들의 실수말을 살펴보세요. 살펴보면은 뭐 10만 불 받은 애들하고 계속 뭐 5만 불 받은 애들하고 계속 교배를 했다면은 이 목장에서 이 앞말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최근에 들여온 미국산 2세 시네마들이 상당한 능력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부마는 사실 좀 믿음이 안 갑니다. 좀 해외에서 유명한 시스마 자마들이 의외로 또 싼 가격에 국내에 들어와서 또 교배료가 비싼데 마필 수익가가 싸다. 이거는 조금 말에 문제가 있어서 싸진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많이 들고, 시스마의 교배료가 비싸서 들어온 마필치고 좀 또 뭐 스트리트 크라이 자마다 해서 잔뜩 기대했는데 경주력은 전혀 나오지 않는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기 때문에 모마는 진짜 저도 상당히 관심 있게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말 혈통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그 모마가 현역 경주 시절에 뭐 스테이크스 우승마다 뭐 블랙 타입으로 지금 표현은 돼 있습니다. 블랙 타입 같은 경주에 우승은 못했더라도 그러한 경주에 뛰었던 말, 이런 말들은 어느 정도 경주력이 있었던 모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거기 자마 내역을 클릭을 해보시면 미국 현지에서 만일에 자마를 생산했었으면 그 자마들 성적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을 좀 마사의 혈통 사이트를 좀 이용을 하셔가지고 보시고, 시간이 많이 많으신 분들은 외국 뭐 블러드호스나 이런 사이트에 가서 그 마필이 생산한 자마들이 어떻게 떴냐 이것까지 다 조회해 볼 수가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혈통에 대해서 좀 궁금증은 저희가 이 시스마를 소개하면서 계속 그때그때 계속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이번 회차의 주제입니다. 비카. 정관배에서 동서정벌이 우승을 했죠. 그리고 코리안 더비에서 광야제일이 우승하고 3세 대표마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화챔프
일간 스포츠부에 우승하고 장간배 3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유명한 3세 강마 세마피를 생산한 시스말이 바로 비카입니다. 자, 비카는 뭐 시스말 도입하기 이전부터 18조 마방이었죠. 박대영 마방의 비카러브, 그 다음에 역시 또 박대영 마방의 포인 마필, 브라더스 이런 마필로 인해서 좀 친숙했던 그러한 시스말입니다. 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생산한 자마들이 아주 월등한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카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카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좀 어떠한 마필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비카 같은 경우는 이제 1996년산이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2006년에 들어왔습니다. 세금 포함해서 21억이니까 한 150만 불 정도 되겠죠.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높은 가격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포리스트 캠프, 매니피 이런 마필에 비하면 반값 정도에 정도죠. 들여온 마필이군요. 네. 경주 성적은 현역 시절 성적은 17.4승입니다. 성적이 굉장히 낮죠. 이 말은 결국은 비카가 동시대에 월등한 경주만은 아니었다. 그냥 그런 경주만이었다. 물론 이 4승 중에 2승은 일반 경주였고 나머지 2승이 지원 2승입니다. 즉 그레이드 1 2승인데 이 그레이드 1 경주라고는 하지만 네임밸류가 많이 떨어지죠. 매적과는 거리가 멀죠. 자, 그렇다면은 저 비카 현역 시절 어떠한 경주력을 보여줬는지 미국 현지에서 뛰었던 경주 동영상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승한 경주가 바로 이 파운테인 오브 유스 스테이크스 경주입니다. 이 경주에서 이 선행을 이끄는 마필이 비카입니다. 비카의 현역 시절 주행성 습성은 아무래도 선행을 나갔을 때 잘 뛰는 마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 지금 코너 돌면서 선두로 치고 나가는 말 이게 비카입니까? 예. 주행이 부드러워요. 주행이 많이 부드럽고 거리 적성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주행이 부드럽고 나중에 혈등표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선행을 나선 마필들이 근성이 있으면 아무래도 더 뛰죠. 안 지려고 하니까는 근성까지 있었던 마필입니다. 목수임이 제가 봤을 때 느낌은 좀 금화 챔프랑 좀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오네요. 주행이라든가 이런 거는 흠잡을 데가 없는 마필이었습니다. 다만 경주력이 월등하지 않았다. 그게 안타까운 점이죠. 미국 이런 지원 경주, 뭐 이렇게 스테이크스 경주 이런 걸 보다 보면 페이스 안배 개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워낙에 마필 능력이 좋아서 그런지 그냥 스피드 그냥 계속 내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페이스 안배 같은 거를 할 수가 없죠. 하긴 내버려 두지를 않죠. 이제 직선 들어섰는데 여기서 근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뛰는 경주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로 보면은 부경 경마장, 서울 경마장은 워낙에 줄서기 경주가 많고 부경은 뭐 선행 가는 말도 인정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경이랑 좀 비슷하네요. 여기서 이제 잡힐 듯 해도 안 잡힌 거는 그만큼 근성이 근성 있게 있다가 봐야죠. 또 이번에도 뭐 선두권을 공략하고 있는 마필 같은데요? 예, 이번 경주 플로리다 더비 같은 경주는 선입으로 경주를 전개를 하였습니다. 저 네 번째 따라가는 마필 있죠, 5번마가 비카입니다. 선입으로도 다시 한번 우승을 거둡니다. 또 경주에서도 이제 이 비카의 주행 습성 같은 게 잘 나타납니다. 비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앞선에서 전개를 해야 좋은 성적을 내줬습니다. 그 영향은 거의 자마들한테도 비슷하게 네, 그렇네요. 있습니다. 뭐 비카로브나 브라더스, 뭐 선행 유리형 마필이었고 광야제일, 동서정벌, 금화챔프, 번개강호 이런 마필 다들 선두권을 공략하는 유형의 마필인데 부마의 특질을 그대로 이어받았지 않나 싶네요. 예, 이제 무빙 뜨고 있죠, 외곽에서. 지금 세 번째까지 오는. 세 번째 따라가는 것.
저 캣디프, 이 스랭을 이끌고 있는 캣디프가 나중에 크게 성장을 합니다. 저마필. 유일하게 비카가 이 캣디프를 이기고 한 경기입니다. 저마필도 유명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곽에서 선두권을 외곽에서 감아치고 있군요. 예, 흥미진진하죠. 박진강이 꽤 흘러요. 예전에 그 금화챔프 신영철 기수가 풀스텝 감아치듯이 감아치고 있네. 이제 감아갖고 끝까지 버팁니다. 외곽에서 날라오는 마필이 이기는 걸음이잖아요. 그죠? 걸음 자체만 보면 못 이깁니다. 그만큼 근성이 좋았다. 그렇다고 할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현역 시절의 경기력을 좀 보겠습니다. 이경주는 이 도요타 블루그레이스 스택스라고 켄터키 더비를 앞두고 가장 큰 경주 중에 하나입니다. 상금도 크고 더비 우승마를 예측할 수 있는데 지금 화살표 있는 마필이 매니피입니다. 우승마고. 매니피. 예, 매니피가 우승. 매니피와 동시대에 뛰었던 마필이군요. 우승하는 건 매니피고 2차기 아까 이긴 캡티프고 가장 안쪽 내일에 있는 마필이 비카입니다. 3차를 차지한. 이때 매니피에 졌는데 이번에 동서정벌이 우승 터치를 이기면서 자마에서 서력을 했죠. 네, 서력을 했군요. 자, 세계 경주 비카가 현역 시절에 뛰었던 세계 경주를 봤는데 특징이 선두권을 공략하는 마필이다. 좀 선행 스타일이다. 이것을 좀 알 수가 있고 나중에 혈통표를 보면 분석하면서 얘기 드리겠지만 이 혈통 그러니까 성격이 있는 말들은 앞에 나가서 달려야 돼요. 뒤에서 달리면은 악백 꼬장 부리고 뭐 끌고 나가고 아무래도 악백이 많죠. 네, 그렇다면은 저 비카의 혈통을 말씀하셨는데 좀 시스말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보면 엘리트 코스랄까 뭐 선대부터 아주 훌륭한 피를 이어받아서 아주 잘 뛰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별거 아니었는데 이 경주마가 뭐 툭출나게 잘 뛰고 우리나라로 보면 세강자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잘 뛰는 경우가 있는데 비카는 혈통적으로 좀 선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까? 비카 같은 경우는 이 부계보다 모계 라인이 굉장히 좋은 마필입니다. 혈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네아르코에서 니어커틱으로 이어지는 이 네아르코가 전 세계 경주마의 한 70~80%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건 대표적인 혈통이고 니어커틱 같은 경우는 성격이 굉장히 난폭한 마필입니다. 한 성격 하던 마필입니다. 이 니어커틱의 이런 난폭한 성격들은 그 자마들 노던댄스라든가 노던댄스 라인의 스톤캣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비카의 할아버지 뭐 아이스카페이드 이런 게 와일드하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옵니다. 얼마나 성격이 난폭하냐. 노던댄스 같은 경우는 물어서 사람 팔을 부를 떨릴 정도였습니다. 가까이 접근을 허용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그 정도로 성격이 난폭한 말이고 이런 난폭함이 경주에서는 근성으로 나오면은 훌륭한 경주마로 선정을 하는 거고 꼬장기로 나오면은 꼴통으로 전력을 하는 것이죠. 네, 금화 챔프가 예전에 좀 주행 불량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그 점이 좀 불안 요소로 떠올랐는데 피의 영향이 있군요. 금화 챔프 같은 경우는 모계 라인도 스턴캣 라인이죠. 그러니까 특히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카의 모마 라인은 굉장히, 모계 라인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이 모마의 이 노던데스의 대표 자마인 엘그란 세뇨르가 외할아버지입니다. 엘그란 세뇨르는 영국에서 2세, 3세 챔피언을 지낸 마필입니다. 그 정도로 현역 시절 당대에는 뭐 최고의 경주마였죠. 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세들러스 웰즈 있죠. 그거와 동시대에 경주를 뛰었던 마필입니다. 네, 세들러스 웰즈는 예전 좀 경마 오래 하신 분은 좀 기억이 나실 겁니다. 크루소라고 신영철 기수가 기승했던 외상 강마가 있습니다. 그 마필의 외할아버지. 유럽 쪽에서는 뭐 최상위급 시스말로 유명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현역 시절 경주 성적은 분명히 엘그란 세뇨르가 세들러스 웰즈보다 월등히 훌륭했다. 다만 시스말로 가서는 그 전세가 역전되죠. 세들러스 웰즈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하나의 왕국을 건설해 보냈습니다. 리딩사이어를 9회나 지내면서 그 피를 너무나 많이 뿌렸고 엘그란 세뇨르는 현역 시절 성적에 비해 많이 못 미치는 스터드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이 엘그란 세뇨르를 주의해야 할 점은 외접으로서의 능력은 타고났다는 겁니다.
탁월했고, 또 이 에스크로 에이전트, 그러니까 비카의 모계 라인을 보면은 세크리테리엇도 있습니다. 세크리테리엇은 뭐 20세기 최고의 위대한 마필 중에 하나로 실수만 성적은 별로였지만 이 마필 역시 외조부로서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이런 모마에 대한 기대치, 모계 라인에 대한 기대치는 그대로 이 모마인 에스크로 에이전트로 그대로 모이게 됩니다. 에스크로 에이전트의 자마들, 제가 알기로 한 16마리 정도 생산했는데 이 자마들의 경매가를 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일단 비카는 싼 편이에요. 26만 달러. 최고 많이 받았던 놈은 190만 달러, 110만 달러. 그 정도로 이 자마들이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팔려 나갔습니다. 그만큼 이 모계 라인이 훌륭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갑자기 잘 뛴 그러한 마필이 아니라 활동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그런 피를 이어받은 마필이 바로 비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비카 자마 중에 좀 뭐 이미 우승을 해버리고 상당히 능력을 인정받는 광야제, 동서정벌, 금화챔프가 있는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기대치를 많이 갖고 있는 마필이 36조에 있는 번개강호와 심사명마방 41조. 자, 지난 토요일 날 17주 만에 출전해서 2착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엘리트 클래스. 요 두 마필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두 마필에 아직까지는 뭐 대상경주 우승이나 이러한 큰 경주 우승은 없지만 이 두 마필에 대한 기대치는 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위군까지는 쉽게 올라갈 마필들이죠. 능력과 기대치는 분명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비카의 대표 자마라고 한다면은 뭐 기존은 비카 러브겠지만 저는 아직도 이 광야제일이 최고로 세지 않나. 지금 3세 마필들 중에서 광야제일 같은 경우는 경매가가 1억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경매를 취소를 해가서 목정리에서 맞바로 입사를 시켰지만 원래 경매가는 1억이었습니다. 저도 이 2세마 때 굉장히 높게 평가해서 3세마 최고 탑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뭐 동서정벌, 우승터치, 금화챔프, 챔피언벨트 많은 마필들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광야제일이 제일 세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정관배에서 광야제일, 우승터치, 챔피언벨트와 함께 우승을 다툴 거다. 동서정벌 센 건 알았지만 대상 경주에서 각질 변경에 성공할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광야제일은 그 경주력이 뭐 모자라서 후미에 처진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컨디션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예전부터 이 마필은 마방에서 좀 컨디션 조절하기가 상당히 힘든 마필이다. 그래서 능력은 있지만 그 부경에서 펼쳐지는 마일 경주에도 출전은 안 하고 더비 경주로 바로 나왔던 마필입니다. 근데 더비에서 보여준 뭐 경주력은 탁월했죠. 현 3세마에서 뭐 제가 볼 때는 우승터치 안말 그말하고 뭐 광야제일이 제일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번개강호 같은 경우에는 그 외조부가 카슨시티로 모기 혈통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마필 분명히 띄워줄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번개강호 같은 경우도 혈통표를 분석해보면 굉장히 좋아요. 혈통표 자체가 이 배 같은 거 보면은 비카가 잘 달릴 수 있는, 비카의 자마들이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혈통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분명 띄워줍니다. 그리고 엘리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데뷔 전부터 아주 강하게 노렸습니다. 왜냐면은 뭐 다른 건 안 봤습니다. 마체가 아주 잘생겼습니다. 잘 빠져 있고요. 아마 뭐 그 사람으로 치면은 뭐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 뭐 이런 식으로 마체 선발대회 하면은 뭐 거의 탑 수준이다 싶을 정도로 엘리트 클래스 아주 좋은 마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최고로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능력이 드러나 있는 이런 마필보다는 이번에 이제 2세마가 들어왔는데 2세 신예 마필 중에서 제가 두 마필만 이 비카 자마 중에 두 마필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2조 마방의 선 노들리 금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주행심사 상당히 좋게 받았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릴 텐데 금화챔프의 전형제마입니다. 그러니까 부마 모마가 똑같은 전형제마인데 주행심사 시 주법도 좋고요. 주법도 상당히 양호해서 즉시 전력갑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비카자마, 그리고 금화챔프, 뭐 아비어미가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경주력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주행심사 상당히 좋게 받았고 혈통적 기대치도 있기 때문에
자, 금주 출전하는 12조 선 로들리 좀 강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금주는 아니지만 차주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14조 이신영 마방에 풀문 파티 요 마필도 좀 안말입니다. 자, 이 마필은 부마는 당연히 빅하고요. 모마가 플래티넘 와일드캣. 자, 지금 금주에 출전합니다. 경기도지사회 1400 대상경주에 와일드캣 4전 4승. 아직 뭐 걸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 와일드캣이 출전하는데 이 마필과 목의 형제 마필입니다. 혈통적 기대치 좋고 능건 기록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그 능건 맞았을 때 주로 자체가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마필이 상당히 여유가 있고 탄력도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14조 이신영 마방의 풀문 파티 제가 이 두 마필 12조의 선 로들리 14조의 풀문 파티 이 두 마필 비카의 2세 앞말인데 좀 관심 있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썬로들리는 위원님도 좀 좋게 보는 마필 아닙니까? 일단은 이 금화챔프 형제 말이니까 좋게 볼 수밖에 없고 금화챔프 자체가 성캔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비카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비카가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기질 자체가 그대로 이 자마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은 이 비카 자마들의 성적, 특히 미국에서의 성적을 살펴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앞말들이 잘 뛰었고 순말들은 거세말들이 잘 뛰었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거세말들 뭐 예를 들어서 브라더스라든가 공창의비, 니치 패밀리 이런 말들 다 거세를 했습니다. 그런 기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말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금화챔프 역시 몰아내기가 까다로운 마필입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거세를 하면은 더 잘 뛰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행히도 썬로들리 같은 경우는 앞말이니까는 그런 부분은 많이 희석될 겁니다. 분명히 혈통적 기대치는 상당히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광야제일은 대표마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까지 뛰고 5세 접어들면은 시수말로 갈 것 같고요. 자, 동서정벌 금화챔프 두 마필이 있는데 순수 경주력만 보면 거세하는 게 낫겠네요. 근데 문제는 이제 국내는 거세마가 좀 대상경주 출전에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야 뭐 마주나 마방에서 판단할 일이고 자 비카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좀 궁금한 점이나 좀 더 혈통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좀 문의사항이 있으면 건피 사이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충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가늠해야 볼 게 이제 현재 포리스트 캠프, 매니피, 또 새로 들여온 원클캣, 호크윙 이런 자마들도 이제 내년부터 막 나올 텐데 이제 좀 시스말 경쟁이 상당히 심해졌어요. 또 생산 목장 입장에서는 좀 즐겁죠. 어느 말에 붙일 것인가 좋은 시스말이 많아져서 근데 좀 이 같은 시스말들끼리 경쟁해서 비카의 경쟁력은 좀 어떨 거고 앞으로 향후 행보는 좀 어떨 걸로 예상이 됩니까? 생산만 목장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즐겁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인기 있는 마필들한테 몰리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현재 2011년도에 비카의 교배두 수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50두 내외로 팍 줄었는데 원래 이 자마다 성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매니피나 포레스트 캠프에게 몰려갔던 이 양질의 CMR들이 이제 다시 한번 비카한테 돌아온다면은 더 나은 자마들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비카가 잘 뛴 라인을 살펴보면 미스터 프로스펙트 라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스터 프로스펙트 라인, 그러니까 모계죠. 모계 라인, 부마가 비카고 모계 라인이 미스터 프로스펙트 라인에서 아주 좋은 자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렇고 현재 그렇습니다. 다만 이 노던댄스 계열, 그러니까 아무래도 니어커틱에 그런 기질상의 문제가 충돌을 일으킨다고는 하지만 워낙 이 노던댄스 왕국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노던댄스 계통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 교배가 이루어졌는데 특출한 마필 생산하는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적이 월등하게 좋은 것도 아니었고요. 말혈통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비카를 보면은 이 계통별 성적이라고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뭐 미스터 프로스펙트, 노던 댄스, 네이티브 댄서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요. 이 보면은 그 맨 끝에 보면 SI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 SI가 뭐냐니까 사이어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SI라는 수가 같은 개념의 단어가 AEI라고 있습니다. Average Earning Index라고 뭐 해석하면은 자마 평균 수득 상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카의 자마들이 얼마만큼의 수득 상금을 올렸느냐를 수치로 나타낸 건데 그에 태어난 자마들의 평균 수득 상금이 1입니다. 1로 봤을 때 이 1보다 높으면은 평균보다 더 많이 벌어들였다. 그것을 뜻하는 거죠. 만약에 수치가 2면은 1보다 2배를 벌어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COMSI라고 나옵니다. Comparable Sire Index인데, 요건 뭐, 같은 개념 아무래도 CI가 있습니다. 맨 같은 개념인데, 이건 상대 지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은, 비카 외에, 비카의 앞말하고 태어난 자마예요. 그러니까 비카 외에 다른 실수말들과 교배했을 때 얼마를 벌어들였냐. 그거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미스터 프로스펙트 라인을 보면은 SI가 1.93이고, 꼼시라고 읽겠습니다. 꼼시는 0.81입니다. 그러니까 비카랑 교배를 하면 거의 2배를 벌어들였죠. 근데 비카 외에 다른 실수말들과 교배를 했을 때는 평균보다 못 벌어들였죠. 0.8이니까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노던 댄스 같은 경우는 비슷합니다. 1.43, 1.20. 그렇다고 봤을 때 비카는 아무래도 이 미스터 프로스펙트 라인과의 결합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기재상의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노던 댄스 계통은 피할 수밖에 없고 결국 갈 수 있는 데가 미국에서는 턴트계예요. 턴트계열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둬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노베르토라든가 니보 계열 이런 계열도 충분히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비카 지금 뭐 통계적으로 좀 수득 상금 이런 걸 수치적으로 미스터 프로스펙터 계열의 앞말과 교배 시에 태어난 말들 이런 말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이 점은 좀 통계적으로 명확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미스터 프로스펙트 계열 중에서도 이 크래프티 프로스펙트 계열 그거가 그러니까 비카와 외조부가 크래프티 프로스펙트면 거기에서 태어난 자마들의 평균 수득 상금 그러니까 AEI 수치가 3이 넘어요. 그러니까 3배 이상을 벌어들였다는 건데 다행히 그런 마필이 국내에서 한두가 생산이 됐습니다. 바로 이 클라우디아 시크릿, 선블레이즈의 모마이죠. 트리플 신화와 클라우디아 시크릿과 비카의 자마에서 벌써 한 마리가 생산됐고 내년엔 되면 아마 이세마로 경주에 데뷔를 할 텐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좀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좀 보는 경주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관심 있게 보는 게 이제 10월 24일에서 25일 이틀간에 걸쳐서 제주도에서 일세마 경매가 있습니다. 자, 이 강태성 위원이 이 혈통 쪽에 지속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마주들이 이제 이런 경매가 있을 때마다 어떠한 말이 좋은지 많은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자리에서 이번 일세마 경매에 참여하는 마필들 중에 좀 관심 있는 마필, 이런 마필 몇 두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일세마 경매에서는 제가 관심 깊게 보는 마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는 게 이 몬테나켓 자마입니다. 이 홀리 몬테나의 동생이죠. 몬테나켓 자마. 부마는 디스틸드인데 믹스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려한꿈. 현역 시절 성적이 화려한꿈은 그래도 기본 이상은 했죠. 이 화려한꿈 자마 역시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투털 자마 같은 경우는 경매가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매가에 비해서 많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많은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그런 마필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허리케인 회복 자마, 광야 제일의 엄마죠. 허리케인 회복의 자마 역시 이번에 많은 인기를 모을 겁니다. 이 광야 제일 때문에 이 마필 역시 관심 자마 중에 하나이고,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자마는 이 나하 자마입니다. 이 찬란한 빛, 천원, 요런 마필들의 모마인데, 찬란한 나하가 요 마필 컨셉트 윈, 모마가 컨셉트 윈입니다. 이게 이 혈통표를 보면은 그
배합이라고 하죠. 그런 게 제 마음에 쏙 든 마필입니다. 이건 나아자마. 요건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늘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이 샤베이비 자마. 남천의 여왕의 모마인데 이 샤베이비 자마. 요 말까? 그 다음 개인적으로 이 아까 나아자마와 가장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게 파워팩 자마입니다. 수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파워팩이 이 부산에서 이 한백 피날레가 아마 1300m 우승했죠. 데뷔전에서. 네, 데뷔전에서 스탠리 기수가 타고 아주 여유 있게 우승했던 마필이죠. 부마가 작하면데 이게 저기 이세마 저기 경매 때 제가 이 마필 파워팩 자마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서 이 마주분들한테 추천을 많이 드렸는데 워낙 이 경매가가 높게 나와서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요 마필 이번에도 이 부마가 포레스트 캠프인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늘 인기 끌고 있는 와일드 게스 자마. 자, 8마리. 지금 강태성 의원이 10월 24, 25일 날 펼쳐지는 경매, 1세마 경매에서 좀 이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마필 이 8마리가 좀 선정을 해주셨는데, 자, 첫 방송이니까 좀 이벤트 좀 하겠습니다. 이 8마리, 지금 소개해드린 8마리 중에 가장 높은 경매가를 기록할 마필을 맞춰주시는 분들에게 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필 사이트를 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자, 두 번째 방송에는 좀 더 알찬 내용 그리고 좀 부드러운 매끄러운 진행으로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